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귀찮으면 지는 거야. 힘들 때 한 발짝만 더 내딛고 한 번에 1인치씩 전진하자. 귀찮음을 넘어서자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찮으면 지는 거야 라는 책에서는 인생은 귀찮은 일 투성이지만 귀찮아하지 않는 태도라면 충분히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귀찮다라는 말은 귀하지 않다, 그리고 귀치 않다라는 말로 쓰일 수 있고, 또 귀찮다라고 줄어든 말로서 귀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만하다라는 귀치 않다라는 말이 줄고, 또 이 말이 강조되다 보니까 귀찮다라고 이렇게 쓰이게 됐습니다. 즉, 마음에 들지도 않고 괴롭거나 성가시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귀찮다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성가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관계는 다소 성가심, 귀찮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가운데 형성되고, 좋은 관계란 약간의 귀찮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서로 간에 귀찮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귀찮음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정이 싹트게 되고, 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이제 귀찮음이 오고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정이 들고 또 싹이 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찮음을 넘어서야만이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아하면 점점 더 귀찮아지게 되죠. 그러나 귀찮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생은 더 나아지기도 하고, 또 시도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해결하는 것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라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고요,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의 중요한 전제라면서 의지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귀찮으면 지는 거야 라는 핵심 몇 가지를 보면요. 자,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위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평범함을 원하는 것이다 라면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능률이 아니라 바로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끄는 가장 좋은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이 때를 기다리는 것,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끄는 그냥 하나의 핑계거리고 귀찮은 거라, 이런 거죠. 책임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책임을 마친 후 기쁨도 맛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관적으로 생각하면 마지막에도 그저 지나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사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라면서 귀찮음을 넘어서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귀찮아서 게으른 필인 결과, 삼테크TV 블로그 방문 결과의 통계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귀찮아가지고 게으름 피는 결과인데요. 자, 그래서 방문 통계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12월 19, 20, 21일 요 사이에 조금 신경 썼습니다. 신경 썼더니 확 늘죠. 근데 그 뒤로 제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확 이렇게 떨어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제가 귀찮아하고 안 했냐면요. 자, 이게 관심 주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지식동향에서 비즈니스 경제에 가가지고 뭘 했었냐면은, 자, 여기 공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감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누가 공감했는지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이웃 추가를 이렇게 누릅니다. 이웃 추가를 누르면은 그분들을 이제 이웃으로 추가할 수가 있죠. 이것을 제가 사실은 몇 명을 할지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이 이웃 추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웃이 되고, 이제 블로그를 하려면 이제 여럿이 이웃이 있어야,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웃은 1년 총 합해서 이제 5,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목표치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 안 하다 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 지금 오늘 귀찮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표를 스스로 정했는데요. 저도 귀찮음을 넘어서서 하루에 100분 정도를 방문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웃 추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100분 정도한테.
여기서 실행함으로써 이제 올해 2021년도에는 서로 이제 제일 많은 5,000명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 앞으로 경매도 하고 또 농촌에 가가지고 저는 살 생각인데 어떤 제가 생산한 제품도 팔 수 있겠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자꾸 게을러짐 피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찮아해서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감 부분에서 이렇게 유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도 혹시 블로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정하시고 꾸준하게 한다면 블로그는 또 다른 어떤 가치, 온라인 세상에서 큰 가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하루에 하나씩 꾸준하게 올린 것까지는 내가 의무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유 추가는 이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루에 100분한테 이유 추가를 요청하고 그분들이 이제 받아줄 수 있고 안 받아줄 수 있겠지만 이제 확률이겠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애인이 당신을 귀찮아하지 않을 때는 아마도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는 아마도 이미 당신과 멀어졌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계라는 귀찮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어지면 귀찮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다소 성가심, 귀찮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가운데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란 약간의 귀찮음을 넘어선다는 것이고 귀찮아서 서로 보살피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할 때는 번거롭고 성가신 일도 귀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귀찮게 여겨지는 일들은 대부분 필요한 일인 줄 알고 또 하는 게 더 좋은 일인 줄 알지만 굳이 내가라는 마음이 전제가 되면서 지금 안 하고 결국은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으나 단지 바쁘고 성가셔서 안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귀찮음을 넘어서려면 명확한 목표와 시한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처럼 이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죠. 한 젊은이가 일자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나폴레온 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힐은 젊은이에게 어떤 자리를 원하는지 질문했다. 그런데 젊은이는 내가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다만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힐은 그것은 공항에서 티켓을 사는 것과 같다면서 어디로 가려는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티켓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거, 목표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명확한 목표가 매우 중요한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한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와 같이 이 젊은이처럼 단지 아름다운 삶에 대한 꿈은 있지만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방향과 동력이자 전진의 추진력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인생의 사명감이 상실되게 되고 또 진취 동력을 잃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길을 막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귀찮은 일들에 바로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귀찮은 문제를 피하는 것은 성공의 기회를 피한다라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찮은 일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피해와 손실도 안겨주기도 하지만 희망과 개선의 기회라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햇빛은 항상 비바람 뒤에 있는 것이고 무지개를 믿는다면 비바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바람들은 그저 헛된 꿈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찮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들이 훗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일들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1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 모르겠다. 3분 후에 우리 프로 생활에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모든 게 오늘 결판이 나게 된다. 매 접점마다 1인치씩 빌리면 끝장이다. 인생이란 1인치 게임이다. 어떤 싸움에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그 인치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생이든 풋볼이든 1인치 게임이야 라면서 우리는 1인치를 따내기 위해서 싸워야 해
한 번에 1인치씩, 한 번에 한 플레이씩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영화 애니 기븐 썬데이에서 풋볼 감독을 맡은 파치노의 말로서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진리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누구나 다 힘들죠. 모두가 힘들 때 이때 바로 한 발짝을 더 내밀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핑계 대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한 번에 1인치, 한 번에 한 발짝씩만 그리고 끝까지 가보시면 우리가 같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누구나 다 힘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힘듦을 넘어설 때 비로소 성취와 결실,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그때 바로 한 발짝 더 내민 사람이 최종적인 바로 승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마라톤처럼 다 힘드는데 이때 멈춰버리냐 한 발짝 더 내미느냐가 바로 최종 승자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바로 분수령이 바로 시간이 없다라든지 또 힘들 때 한 발짝 더 내밀지 못하고 남들처럼 같이 머문 거라는 것입니다. 귀찮은 일과 문제를 미루고 또 미루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내 삶을 흔들리게 하는 위기를 초래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한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앞으로 내 인생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귀찮은 일이야말로 인생의 기회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귀찮은 상황, 골치 아픈 일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골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인에 골몰하지 말고 해결에 골몰해야 된다. 해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찾는다면 스스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들 때 그때 바로 한 발짝 더 내밀고 한 번에 1인씩 앞으로 나가면서 귀찮음을 넘어서면 우리의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밝아왔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